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정말 독특하고 좀 도전적일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이에요. 바로 비난 없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비난 없는 철학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바로 이런 실제 사건에서 비롯된 딜레마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이 그래, 이게 맞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판결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판결이 맞냐 하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한테 야, 니네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진짜 맞는 거야?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툭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셈이죠. 원본 자료의 화자는 바로 이 지점을 짚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딱 마주하면 일단 감정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네, 이 시스템이 문제네 하면서 비난할 대상을 먼저 찾는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적인 접근이 오히려 진짜 해결책을 찾는 길을 막아버린다고 말이죠. 아니, 그러면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게 문제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이 철학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해답을 자연의 법칙이라는 아주 독특한 틀에서 찾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인간의 판단은 어때요? 감정에 기반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벌을 줄지 여기에만 집중해요. 근데 오른쪽의 자연의 법칙은 완전히 달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거죠. 이건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 주장이 정말 굉장히 단호해요. 이 대자연 안에서는 아주 작은 0.1mm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는 것부터 내가 사기를 당하는 일까지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다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철학에서 가장 뭐랄까 도발적이면서도 솔직히 처음 들으면 이게 말이 돼? 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 나오거든요. 화자는 이렇게 말해요. 대자연이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쓰는 피해자, 가해자 같은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딱지들은 그냥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이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자연 속에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습니다. 오직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니 가해자니 하는 역할 구분은 일종의 착각이고 진짜 존재하는 건 오직 그 상황을 만들어낸 환경 그 자체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경의 대체 뭘까요? 그냥 우리 주변의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모든 원인과 조건들, 그 모든 것들의 총합,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있는 그 인과관계 자체를 환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좋아요. 알겠어요.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다.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쩌라고, 그죠? 이 철학을 그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화자는 아주 명확한 5단계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쳐보죠. 그럼 첫째, 일단 남 탓하고 불평하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둘째,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죠. 셋째,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상황을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 생각이나 행동, 즉 나의 길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비난 대신 성장을 택하라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섣불리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게 부정적인 양자 에너지 같은 걸 만들어서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진짜 해결책이 나오는 걸 방해하게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주장이 나와요. 화자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인류를 위한 답을 찾아야 하는 특별한 사명이 바로 우리 한민족, 천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 한 명의 불평이 다른 민족 100명의 불평만큼이나 강력한 힘, 그러니까 질량을 갖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 이 공부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철학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그냥 재수없어 하고 넘길 비극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내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공부거리로 대하라는 거죠.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라는 말이죠. 그래서 화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서둘러 결정하지 마십시오. 답이 없다면 침묵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결국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차라리 입을 닫고 그게 왜 일어났는지 조용히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철학이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뭔가 일이 잘못되고 틀어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찾으시나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먼저 찾으세요? 아니면 내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사람을 먼저 찾으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